무엇인가, 왜 국가 건설을 해야 하는가, 국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뭐 되는가, 국가 건설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국가 건설의 어려움과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황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상군서를 읽다 보면 국가 건설이라는 건 무엇이고 국가 건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가 건설을 하려면 어떤 장애 요소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상황이 왜 국가 건설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료제, 중앙집권, 절대 군주권의 확립, 호적제도와 토지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개병제, 징병제, 도량형의 통일들을 당시에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국가 건설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진짜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진나라에서는 노비가 별로 없었습니까? 노비요? 그러니까 노비라고 해도 신분이 유동적인 거예요. 공을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력을 보이면 언제든. 그러니까 뒷나라는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버지가 장수면 나도 장수, 아버지가 재상이 나도 재상인데, 뒷나라는 병사가 부사관 되고 부사관에서 장교로 올라가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사실 신분이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밑바닥 애들이 아무 뭐 해도 그 노예라고 좀 슬레이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한 조선시대에 있었던 노비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양반한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뭐 이런 거 없었고 똑같이 일형주의라고 해서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공을 세우면 누구든 다 신분 상승, 누구든 죄를 범하면 똑같이 줄받다 맞고 감옥에서 푹 썩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국가 건설자로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인데,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고서를 읽다 보면요,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뤄야 될 주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공학을 위해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선 챙겨야 될 것들, 우선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회를 건설하고 다시 만들려면요,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백성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 잘 해냈고, 또 국민 만들어내기가 있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국가 건설 과정에서 하나의 것을 제시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새마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국민입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가 봅시다. 박정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제시했습니까?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 무엇입니까? 뭐 양반, 혈통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중심, 얘기를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황의 어떤 뭐 상군서를 읽다 보면, 소셜 엔지니어링 것이 이런 것이고 국가 건설이 이런 것이구나, 국가 건설자라면, 사회공학자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이거에서 좀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 저는 우리나라 한국식의 시험 한 방에 바로 지대를 차고 들어앉는,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아도쳐버리는 이런 식의 능력주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식 능력주의는 능력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타고난 시험머리가 없는 한 7할의 국민들을 배제하는 너무 가혹한 것일 수가 있다. 그리고 한때 시험 잘 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검증과 지속적인 어떤 재교육,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건설자들, 우파들이 내세우는 실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정권을 잡은 운동권들의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은 저는 더욱더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과 어떤 관직, 돈과 명예를 분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 좌파들이나 베트남, 북한, 그리고 중국의 그 집권 지배층 이 사람들 막스 공사지 어쩌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좌파라기보다는요, 돌아온 봉건 귀족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돌아온 봉건 귀족이고 사대부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자원을 분배할까요? 능력과 결과에 기반한 자원 분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혈통, 두 번째가 충성심 아니면 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이러저러한 정량 평가를 없애버리고 시민단체 추천이 어떤 걸 해가지고 개구멍들을 만들어 놓아서 자기 자식들이 올라갈 사다리인데 유리 사다리인 거예요. 타는 사람만 감지가 되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그 젊은 그 여학생이 그 1급으로 들어갔죠? 이름이 뭐였지? 네? 강 뭐였죠? 미국 비서관 들어. 예. 박성민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혈통 아니면 당성, 충성심을 가지고 사회적 장을 분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친구는 혈통은 아니고 네, 당성이죠. 예. 당에 대한 아주 네. 당성이 강하죠. 네. 그래서 기존의 우파식의 어떤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도 문제가 많았지만 운동권들의 지금을 뭐 386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이 정당한 것이고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새로운 뭐 기준을 내셨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사회를 또 재건설하고 공학적으로 다시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편집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제가 다 욕 다 얻어먹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직에 있어 보면 이렇게 뽑을 때 사람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인사권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올리거든요. 네. 인간 본성인데. 네. 질문은 좀 이따 끝나요. 진도 안 할게요. 하여튼 참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정권이 맨날 의사들하고 싸우냐면 별거 없어요. 의사들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했다는 자부심이 있죠. 정량 평가의 신들입니다. 뭐겠습니까? 실력주의 1티어들을 밟아 놓아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당성에 의한 분배가 체계가 잡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실력주의 1티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니까 뭐 이건 뭐 잠깐 하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꾸 그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다. 예, 근데 자 이래요. 국가를 제대로 건설하고 어쩌고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6.25가 꼭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인민군 탱크가 해운대 앞바다까지 갔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경상도에 남아있는 그런 나쁜 유교적인 꼰대 관습과 문화 생각하면 거기도 한번 인민군들이 싹 한번 조져놨어야 한번 대한민국의 나쁜 것들이 좀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이것도 편집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원래 안 해요 편집. 예. 자 이런 겁니다. 상하이 국가 건설을 했다고 하면요 뭐 이런 말도 있죠. 저기 누구야? 인도에 가면 무슨 신이 있습니까? 시바 신이 있지요. 시바가 어떤 신입니까? 파괴의 신이자 뭐의 신입니까? 뭔가 건설하는 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싹 조져놔야 새로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건설자라는 것은 상황이 무시무시한 도살자이자 파괴자라는 것이기도 한데 상황이 무엇을 작살냈느냐? 봉건적 구체제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생산 양식 그리고 문화. 자, 근데 과거의 체제, 과거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왜 함부로 못 버리고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옛날 것들을 왜 잘 못 버립니까? 왜 저항을 할까요? 변화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변화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네, 그렇습니다. 늘 과거의 제도, 과거의 문화 관습은 그것 때문에 개꿀을 빠는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들도 역시 싹 조져 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 상군설 첫 번째 상황의 텍스트 상군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경법편이 나오는데 감룡하고 두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무지하게 싸웁니다. 감룡과 두지는
관습, 옛날 생산 양식, 옛날의 문화를 다스리면 그만인데 왜 법을 새로 만들고 뜯어 고치려고 하냐고 막 상황을 무지하게 공격하는데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때 문제가 바뀌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감룡과 두지를 그냥 현피 논쟁을 통해서 잠재워 버리는데 파괴적 상황이 봉건적 구체제 그리고 당시 진나라는 영토 국가가 아니라 부족 국가로서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부족 국가의 때 그리고 과거에 이런 거에서 개꿀을 빨았던 귀족들의 세습 특권을 다 박살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개죽음 당했지요? 자기 뒤를 봐주던 진여공이 죽으니까 개죽음 당했는데 오기 같은 경우는 허리를 잘라 죽였다고 하고 사한 같은 경우는 목 여기 사지가 아니라 뭐 사지인지 오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도 이거 감아가지고 소가지고 해버리면 목에 말가지고 해버리면 다 잘라 뭐 오지분해라고 뭐 볼 수가 있겠는데 오기는 허리가 잘려서 죽고 상황은 거열음으로 죽고 한비자는 감옥에서 사약 먹고 죽고 법과 사상가들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느냐 늘 개혁을 하려고 하고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통 귀족들과 기득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육아 같은 경우는요, 공자 80살, 맹자도 거의 80살, 순자 80살, 제자백과 사상가들 보면요, 맹자, 공자, 순자 나이 합치면 나머지 제자백과 사상가들 나이 다 합친 거랑 비슷할 겁니다. 아니, 당시에 80살, 70살이면 나이 몇 살이야? 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 판사, 아니면 뭐 교장교감 하시다가 65 정년 퇴임하시면 정정하시는 분이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신 경우 흔했지요. 근데 당시 기원전에 80살을 살고 70살을 살고 뭐 이런 보면 당시 80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100살 사는 거. 근데 육아사상가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귀족들과 그것을 맞춰줄 줄 알고 옛날의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사회 기득권의 재배치를 주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천수를 누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뜯어 고치자고 하니까 뒤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네. 개혁을 하는 진도 좀 빼보죠. 예. 나중에 질문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얘들이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목이 잘릴지언정 절대로 고개는 떨구지 않는다. 그런 기백이 있는데 우리 한국도 사람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좀 한번 살풀이 푸닥거리 좀 한번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적 결투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폭력은 누가 집행한다? 국가만이 집행한다.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적 결투 진짜 이거 막는 거 진짜 어려운 건데 서양은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대화 중앙집권한 관료제도는 우리가 훨씬 빨리 만든 것이 서양이 늦게 한 것인데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있지만 그거 만화보셨죠? 뭐지 그거 예전에 뭐 우리 이모들도 기억하는 만화인데 배우사님 어떻습니까? 사적 결투 하지요? 귀족이라는 놈들이 모욕당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송하고 막 악플 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현피를 뜨는 것이지요. 죽어도 깽깡 물어주는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상황이 그걸 확실히 금지시켰습니다. 사적 결투하면 어떻게 했다? 니들 다 그냥 다 싹다 조지버리겠다. 근데 근대 국가는 원래 이건 것이에요. 사적 결투, 자력, 구제 웬만하면 다 막아놓는 것인데 아직까지 미국 가면 어디죠? 텍사스 가면 이런 거 얘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FBI도 텍사스 가면 오줌 지린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양이 서양보다 그 문민화, 중앙집권화, 선진화 이런 것들을 먼저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중앙집권화, 상황식의 국가 만들기, 근대 국가 만들기에 왜 그 귀족들이 저항을 하느냐면 본인들이
기득권 때문에 저항하는 것도 있지만 욱하는 성질을 제어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욱하는 성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풍부성 아예 그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니들 나라 안에서 싸우지 말고 나라 밖에서 전쟁을 통해서 배출하자.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무라이들 사적 결투 없애버린 다음에 장교로 만들어 놓아서 청나라 상대로 전쟁하고 러시아 상대로 전쟁하고 미국 상대로 전쟁을 하게 만든 것인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야성이라는 것이 갑자기 뿌리 뽑히는 거 아닙니다. 예. 3.1운동식에 이래가지고 그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 못 태우게 하니까, 길거리에서 똥오줌 못 싸게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관습을 바꾸려고 하고, 네, 어떤 이 국민들 하나하나 신체에 권력이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하층민들은 하층민대로 근대 국가 만들기에 저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왜 저항이 일어나느냐? 양반층은 양반층대로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저항한 걸 수도 있고,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난장을 못 가게 하고 근대적인 위생관념을 강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바닥에 치마 메고 길빵 안 뜨고 애새끼가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담배 안 피우고 이거 한 것이 오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차에서 담배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나마 1호실부터 4호실까지가 금은석이어가지고 막 그걸 먼저 끊어놓으시고 하셨는데, 아직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무슨 막 팩스를 쳐먹은 다음에 무슨 막 소주병 던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하려고 하면 매너 이거 지키게 하고 선 넘지 못하게 하고 위생관념 지키게 강제하는 게 이것이 결국엔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지만, 처음에 국가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 사돈의 팔촌 이런 친족과 어떤 시족 공동체에 살던 사람들한테 국가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너희 언제까지 예방접종해, 너희 언제까지 뭐 제출해, 너 이 짓거리 하지마, 길에서 침 뱉지마, 오줌 싸지마 하면요, 처음엔 그것은 그것대로 싫은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근대국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득권들은 기득권들에 저항을 하게 마련이고, 하층민은 하층민들을 저항하게 마련인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데는 서구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100% 관철을 못 시킨 것 같고, 오히려 우리 동아시아의 사회가 일찍부터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깔끔하게 더 잘하는 친구도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거기서 좀 더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상군서 첫 편이 경법편, 이거 갱법이라고 읽어야 되나? 경법이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바꾼다는 뜻이니까 갱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논문보다 경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감룡과 두지와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내 얘기는 뭐 과거의 예법을 따를 것이냐, 법고 옛날 것을 따를 것이냐, 변고 옛날 것을 고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뭐 어쩌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경법 마지막을 보면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논쟁에서 논쟁에서 보니까 왕이 상황편을 들어주면서 이에 드디어 간초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초령이 무엇이냐? 예, 기존의 토지 제도를 갈아엎은 다음에 황무지 개간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하고 능력과 토지를 늘력하고 토지 제도를 바꾼 것인데, 자, 첫 번째가 그 경법편에서 감룡과 두지와 논쟁을 하면서 예법을 따를 것이냐 어쩌고 하지만 이런 결론은 이런 것이에요. 정전제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것인데, 잠깐만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림 좀 그려볼게요. 조그맣게요. 정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물모양 땅이지요? 땅이 몇 개예요? 9개지요? 여기는 각자 해서 가져가고,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땅을 잘 해서 나라한테 바치는 것인데, 나라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여기를 체읍이라고 해서 자기 나와바리를 가지고 있는
귀족 토 유지한테 가져다 바치고 그 귀족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커미션 먹은 다음에 왕한테 바치는 것인데 손바닥만한 땅 가지고 여기서 으쌰으쌰 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각자에게 나라가 땅을 또 논아주기도 하고 능력껏 자기가 부지런 떨면 어디 뭐 늪 같은데 황무지 산등성이 개간해서 사적으로 소유하고 능력껏 벌어서 알아서 세금을 내고 국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족과 토를 통해서 조세를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직접 땅을 가진 백성들을 내가 1대1로 다이렉트 지배해서 땅을 얼만큼 가진지를 알고 거기서 생산력에 기반해서 땅의 토지를 근거해서 세금을 국가가 직접 거두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상문서 첫 번 경법 편에서 논쟁을 치고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법, 법을 바꾸자 다음 편이 이거예요. 간령편입니다. 뜻이 뭐예요? 놀고 있는 땅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간을 하자는 것이지요. 근데 땅 개간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왜 땅 개간 이렇게 왜 벌어졌을까요? 철기가 생산이 되어서 땅을 더 깊게 팔 수 있고 하면 늪지 우거진 갈대 우거진데 뭐 이것도 개간이 가능한 것인데 철기가 생산되다 보니까 나라 안에 놀게 하는 땅들이 없게 해야 한다. 네, 백성들한테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을 해서 네, 모든 다 이래요. 내 것이 생기고 내가 지킬 것이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의 생산력이 올라가는 것인데 토지를 둘러싸고 토지 제도를 둘러싸고 토지의 소유 조세를 둘러싸고서 여기에서 논쟁을 벌인 것인데 동양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까놓고 토지 가지고 어쩌고 얘기를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슬며시 나중에 뒤에서 결론식으로 토지 개간을 허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단순히 옛날 법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옛날에 토지 소유 경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대, 뭐 기존의 뭐 생산 양식, 소유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한 것인데 상이라는 사람이 그냥 피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면승부를 한 것이지요. 지금은 경자 유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진 거기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토지가 뭐였죠? 권력의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토지를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고 토지의 등급이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갈려 버렸는데 상황이 오자마자 토지 제도로 손을 보아서 토지를 논아주자,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자, 능력껏 개간해 봐라 이렇게.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들 어떻게 왕이 그 귀족이 일단 먹고 왕한테 뭐 남은 거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왕이 대민 지배를 하겠다, 다이렉트 지배를 해서 재산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세금도 거둬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중앙집권, 관료제도 이런 것을 왜 하는 겁니까? 호족제도를 왜 정비하는 걸까요? 자, 영토 국가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선일까요? 임금이 한눈에 얼마큼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얼마큼 지역에 있는지 누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임금이 귀족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집권이고 그걸 위해서 관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고구려 때 대민굴 정책이라고 해서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지요? 을파소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법을 시행한 다음에 왕이 직접 부릴 수 있는 군사의 규모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진대법이 무엇입니까? 보릿고개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라한테 곡식을 빌린 다음에 가을에 갚는 것입니다. 자, 내가
뭘 꾸려고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어디 사는 누구요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지요? 그 과정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호구 조사가 되는 것이고 귀족과 토호들이 땅 박아두고 숨겨둔 각 지역의 인민들을 규모가 실상이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자, 징대법은 뭐냐면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대의 어떤 사회복지 무슨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단순한 사회복지 대민 구역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을파사가 노린 건 무엇이었을까? 중앙 집권 그리고 왕의 직접 지배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라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는 사람들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았고 귀족들이 숨겨놓는 백성들이 없게 되었고 저기 맨 위에 있는 국왕이 어디에 누가 어느 지방에 몇 명의 인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이 더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호구 조사가 되니까 뭐지요? 얼마나 국가 예산을 내가 최대한 세금을 매년 거둘 수 있는지 국가 행정에 뭐가 되는 겁니까? 계산이 서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상비군으로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죠? 감이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을파소를 등용한 다음에 징대법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구려가 국왕이 부릴 수 있는 병력의 수가 늘어놓았고 고구려 드디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가서야 부주국가의 때를 벗어 던진 다음에 그 국내성 졸봉성의 호랑이가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주 땅 전체와 중국과도 해볼 만한 아기 호랑이가 아니라 길냥이가 아니라 산골짜기에 눈치 보는 그런 길냥이 무슨 추루나 얻어먹는 그 길냥이가 아니라 만주 평원으로 나오는 이제 그 무시무시한 시베리 호랑이, 벵갈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만들기는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의 수반이 모든 전 인민들의 현황을 언제든 파악할 수가 있고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1대1로 다이렉트로 지배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 중국, 한국. 내가 북한하고 한국일 것 같아요. 영국과 미국 어떤 것 같습니까? 영국만 해도요, 지역마다 아직 귀족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이 사고 쳤을 때 런던의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 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미국 가면 텍사스 얘기 꺼내야겠는데 FBI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텍사스는 텍사스의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도 뭐냐면 자치경제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주민등록제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이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합니까? 돈 얼마 쓰고 통에 들어올지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법과적 예상이 잘 실현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만 해도요. 중국은 개인 단위로 상업을 안 해요. 늘 10명, 20명 동업을 해서 같이 움직이고 돈을 융통하면서 그래가지고 국가가 얘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디서 끌어오는지 다 이거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어떻게 끌어오고 어디서 가져오고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파악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것이 있어요. 한번 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은행에만 다 가져다 놓았을 거다? 이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얘기 해볼게요. 상하이 국가 만들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년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폐지하고 다른 걸로 갈 것이냐 가지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국가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보죠.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 내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정 질서를 강제하며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포괄적인 정치 결사 체계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상황이 어떻게 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인류 역사에서 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토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관할 토지 안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어떤 것들을 강제하고 얘들이 어떤 것들을 지키게 것이냐, 그리고 백성들과 국력을 모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외부로 투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황이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니 뭐 서쪽에 있는 제국들, 그 사람들도 국가를 만들기 어쩌고 해가지고 제대로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동아시아가 중국이라는 데가 황하 문명이 어떻게 보면요, 철기 문명의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꼴은 서쪽 페르시아나 무슨 어디죠? 그 아시리아나 애들이 먼저 만들었을 건데, 걔들은 이렇게, 하지만 상구서처럼 제대로 된 국가 만들기 이런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써내려가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런 국가의 정의에 부합되는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적인 정의인 것인데, 이런 나라 상황이 만들어 놓았고, 초장부터 상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토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국가 구성에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어디서 나오는 그 거시기였나, 무슨 남미 어딘가에서 나오는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구성의 4요소, 국민, 영토, 주권 3요소가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해서 4요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상주하는 국민, 명확한 영토, 그리고 제대로 기능을 하는 정부. 근데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뭘 가지고 봐야 한다고 했죠? 폭력을 독점하고 자기만, 자,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독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전에 지금 어린애들도 잘 알고 있는 야인시대라는 거 있습니다. 그 야인시대 뭐 4달러니 무슨 내가 고자라니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밈으로 재창조되는 그 야인시대라는 거 있는데, 거기서 그 종로에 사는 그 깡패들이 상인들한테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 그냥 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뭘 걷는다고 합니까? 보험이라고도 안 해요. 세금 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그 순사, 그 누구죠? 그 누구지? 김도하랑 맞짱뜨는 일본 순사 있었는데, 미와 경부? 미와 경부가 아니라 그 누구죠? 그 유도왕 마루오카라고 있습니다. 마루오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니들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저희 세금 걷는 거라고 하니까, 니들이 뭔데 세금을 먹었냐고. 세금은 누구만 걷어야 되는 겁니까? 국가만 걷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폭력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독점해야 되는 거예요? 조세, 징수권 독점을 해야 하는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려면 또 뭘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객관적인 법률 이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재판, 사법권도 역시 국가가 독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상주하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고 내빼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명확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 어떤 폭력, 재판, 사법을 독점하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 전쟁을 내 의사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부터 그냥 뺏어갖고, 뭘 뺏어갔습니까? 우리한테요. 외교권을 뺏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알파이자 오메가였지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외교, 있지만 전쟁도 무엇이죠? 전쟁도 어떻게 보면 상호 교류하는 과정인 것인데, 자, 국가 구성의 4요소인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했다? 제대로 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민편을 보면 다른 데서 어떻게 인구를 유치할 것이냐 이야기하고 또 설민편을 보면 백성들의 성향이 어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산지편을 보면 토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개발할 것인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힘에 대해 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정도면 국가 건설자라고 해도 손색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사람이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 마찬가지인데, 서로 왜 비슷해집니까? 자,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같이 놀고 밥 먹고 하면 비슷해지고 친해집니다. 그지요? 자, 근데 꼭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교류하는 것만이 상호 동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쟁, 반목, 질식, 갈등, 투쟁 또 역시 뭐냐면 상호 동화의 과정이고 갈등과 반목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전쟁도 무엇입니까? 상호 동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국제 관계사를 볼 때 전쟁을 통해서 양 나라가 어떻게 서로 닮아가는지 그것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지도를 보겠습니다. 전국시대 초기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중앙집권에 성공하고 영토 국가에 성공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에 이회라는 법 전문가가 있었고 또 장수 누가 있었습니까? 손자의 라이벌 누가 있습니까? 오기가 있었지요. 자, 중앙집권에 성공했고 오기가 뭘 만들었습니까? 유사시에서만 동원하는 군대가 아니라 상비군들을 가지고서 세상에 양진의 싸움이라 해가지고요. 오기가 5만 군대 가지고 진나라 군대 50만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50만이 쪽수는 많지만 평소에 훈련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끌고 나온 징집병들이었는데 매일같이 훈련한 5만 상비군의 50만 군대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진나라가 상황을 받으려서 왜 이렇게 빨리 개혁을 했을까요? 위나라한테 쥐어 터지다 보니까 위나라의 장점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비슷해지고 상대방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자, 중국 무술 제가 영춘권을 배웠습니다. 근데 당랑권도 있고 홍권도 있고 태극권도 있고 또 뭣도 있습니까? 또 그 팔계장도 있고 그 형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법이 있지요. 근데 중국 무술이 왜 UFC에서 박살나고 막 왜 그럴까요? 대련을 많이 안 하고 전통 무술은 또 이게 있어요. 얼굴을 못 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UFC는 바로 그냥 아우창 날려버리지요. 그러니까 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냐면 중국 전통 무술이 대련을 많이 안 하는데 대련을 왜 잘 안 할까요? 뭐 예의가 아니라고. 자, 대련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동작이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나 나나 동작이나 간결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형가권, 그 형이권, 태극권, 영춘권, 홍가권, 매와 당랑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통의 초식과 형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서로만 싸우면서 닮아가고 장점 내 걸로 흡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 누구지? 그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래요. 원래 위나라 출신이었는데 여기 위가 2개 있어요. 저기 진나라가 이렇게 북방의 진나라가 한 위주로 나뉜 것인데 위나라의 상황, 위나라 출신이 2명 있습니다. 오기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진이 갈라져서 생긴 강국 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나중에 서쪽으로 가가지고 법치와 계획을 만든 것인데 진나라가 왜 이렇게 위를 잘 배웠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위한테 터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장점들을 흡수한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의 주 논제들은 이거예요. 통치의 객체로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고 얘들이 힘을 짜내고 싶은데 백성들이랑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냥 통치의 객체에서 민이라고 보면 좋은데 인성군이라기보다는 민성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토지를 비롯한 국가 자원. 자, 토지만 국가 자원이 아닙니다. 뭣도 국가 자원입니까? 자, 호수에서 뭘 해야 됩니까? 호수에서 어족 자원이 있지요. 또 산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광물이 있지요. 또 뭣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죠. 그죠? 어디서 소금이 나는지, 암염이 있는지, 암수가 나오는지 해야 됩니다. 자, 진나라가 나중에 먹어버렸던 사천성하면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귀여워하는 동물 있죠? 팬더. 네, 우리는 죽도록 이러다 맨날 갈굼당하지만 얘들은 그냥 막 숨만 쉬어도 막 그냥 박수 받습니다. 그지요? 팬더가 뭐 먹고 삽니까? 대나무. 대나무지요? 대나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밑에 지하수속에 암수가 흐르는데 대나무를 딱 꼽아가지고 거기서 암수를 빨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어떻게 보면 석유 수송관이 거기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 중국인들을 끌다가 서부 개척지대 때 철도를 깔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뭐 석유 시추도 뭐 했단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무엇입니까? 토지만 국가 자원이 아니라 어디 가면 말을 잘 키울 수 있고 어디 가면 소금을 채취할 수 있고 어디 가면 구리와 철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논한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다 내 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인력을 쥐어짜내고 토지의 힘을 쥐어짜내고 하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화를 시켜서 투사할 준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직화, 집중, 투사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상황이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백성들의 힘을 짜낼 것이냐? 어떻게 토지의 힘을 짜낼 것이냐? 어떻게 일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모든 힘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짜내고 뭉치고 투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늘 어떤 것들을 챙기고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사항이 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사항의 텍스트를 읽다 보면 이 진짜라는 것이 무지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단톡방에 올려버릴게요. 이 진이 들어가는 이 한자로 진이 들어가는 문장들 제가 올려버릴 것인데 이 진짜가 무엇입니까? 다할진입니다. 그래서 사항의 텍스트 보면요. 진자, 일자, 단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뭔 뜻일까요? 진, 다할진입니다. 자, 상황한테 영향을 준 이회라는 위나라의 법가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시한 게 뭐냐면 진지력이었어요. 진지력 무엇입니까? 땅의 힘을 다 빼내자는 것입니다. 다 끌어내자. 100%, 200%다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힘만 다 끌어내면 안 돼요. 모두 다 끌어내야 됩니까? 사람의 힘, 쥐어짜내야 하고 이런저런 광물 자원과 모든 국가 내 인적, 물적 자원들의 힘을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자는 무엇일까요? 뭉칠단인데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을 짜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조직화 시켜야 되겠지요. 자, 다 뽑아내고 조직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냐? 닥치고 뭐냐면 하나로 한 뜻인데 뭐겠습니까? 똑같은 형벌, 똑같은 교화, 똑같은 상, 그리고 하나의 국가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때 우리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위로는 북괴와 잘 싸우고 그리고 수출 전사가 되어서 으쌰으쌰 그죠?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거였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박정희 때 국가 만들기 그때 뭐 대자뷰를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뽑아내라 인력과 지력을 닥치고 하나로 이것입니다. 귀족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국가가 부과한 의무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역시 처벌받는 겁니다. 하층민이지만 얘들이 공을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을 주는 것입니다. 형벌도 똑같이 일상, 상도 똑같이 교화도 똑같이 국가가 제시하는 비전 가지고 교화를 하는 것인데 모두에게 다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를 제시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공정한 법, 공정한 교화, 똑같은 상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백성들의 힘을 다 모조리 짜내고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국가를 만들 것이냐? 국가 만들려면 무엇을 늘 염두에 두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 인민, 그리고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물자원, 어족자원, 산림자원, 국가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힘을 어떻게 해야 한다? 뽑아내야 한다. 뽑아내려면 일단 또 어디에 누가 얼마큼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며 어족자원, 산림자원, 뭐 소금자원, 뭐 어떻게 다 그걸 알아야 될 것인데 진, 일, 단 뽑아내자, 뭉치자, 하나로 유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뽑아내고 조직화해내고 하나의 뭔가를 제시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인데 뽑아내자, 닥치고 하나로 뭉치자 이것은 상황만이 아니라 표트로 대제도 비스마르크도 박정희도 다 했던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낙후한 후발 국가가 하루빨리 어떤 부국강병 단순히 나라 꼴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나라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강요하고 강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입니다. 이때에서 상황이 했던 시대는 이때예요. 이때가 춘추시대고 이때가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 초반만 해도요 이랬습니다. 송나라 송나라 노나라 아직 안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국시대 초기에 한참 약한 나라들 잡아먹히는 형편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국가 건설은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괜찮은 나라 만들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자 국가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전쟁한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무조건 전쟁한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쟁을 하면서 국가가 건설되는 것인데 상황이 왜 국가 만들기에 골몰했느냐?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멸망이냐? 병합이냐? 부강이 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폭망이냐? 이런 것들이 강제되는 지극한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사람이 국가 건설을 제일 과제로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상황이 국가 건설자이고 근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국가 건설과 내셔널 빌딩은 전쟁과 연관 짓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힘이 뭉치고 하나의 주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영토 국가가 생기는 데 있어서 전쟁, 외부 세계의 압력과 외부 세계의 어떤 위협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나라가 생기고 중국이 통일되니까 북방 초원에서 어떤 놈들이 등장했습니까? 흉노가 등장을 했지요. 흉노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가 뭉쳐서 통일된 힘을 만들어내니까 초원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일된 힘을 만들어낸 것이고 만주의 여러 부족들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조선이라는 그 하나의 느슨하지만 연맹체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얘들이 뭉쳐서 위협이 되면 그때 위협을 느끼면 우리도 늦었지만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당위를 느끼기 때문에 국가 건설을 하는 것인데 포트르데는 어떻습니까? 비스마르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전쟁이라는 것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제대로 쳐들어가지 못해도 우리가 최소한 터지지는 말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만들고 근대 국가의 꼴을 강제한 것인데 자 국가 건설자 상황 국가 건설에 꼭 있어야 될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잘 해냈고 이 책을 보면 국가 건설을 위해서 내가 꼭 챙겨야 될 것들 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 사항들 뭘 파괴할 것이냐 뭘 만들 것이냐 뭘 조사할 것이냐 뭘 파악할 것이냐 뭘 밀어붙일 것이냐 어떤 걸 내가 모질지만 독하지만 추진할 것이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국가 건설에 매진했느냐 전국시대라는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시대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인간 짐승무단 환경도 강요를 하고 하지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건설되고 인류 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도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핸드폰의 GPS 원래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미사일 꽝 여기서 나온 것이고 인터넷도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핵 맞으면 다 작살나니까 지하에서 어쩌고 해보려고 해서 나온 거 맞지요? 그리고 리트리버 좋아하세요? 편하지. 예. 리트리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새끼 때요. 리트리버가 가끔 어디로 갑니까? 어디 입단해서 교육받습니까? 삼성화재에 입단을 하지요? 걔들이 삼성화재에 나와서 뭘 하는 겁니까? 예. 그 시각장애 안내를 하는 것인데 시각장애 안내 이런 훈련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원래 만들어집니까? 군대 군용견 훈련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필라테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 군인들이 자, 전쟁을 치르면 정신도 맛이 가지만 몸도 맛이 갑니다. 그럼 정신도 재활을 해야 되지만 뭐죠? 몸도 재활을 해야 되는데 필라테스가 미국에서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의 신체 재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인간에 대한 상담 기술 그걸 위한 심리학도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 전쟁 참여한 사람들, 군 제대한 사람들한테는요, 국가가 정신 상담을 통해서 정신을 재활시키고 케어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인데 상담도 철저하게 보면요, 이런 제대 군인을 위한 국가의 정신 상담, 재활 서비스에 빚을 상당히 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전쟁이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고 많은 것을 파괴하고 비인간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류 최고의 발명물은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것인데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전국시대라는 이 무시무시한 환경이 인류 최초의 근대국가 건설자 그리고 인류 최초의 근대국가 진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존경한다는 분이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한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교들이라든가 사병들한테 나이가 30살 중후반이니까 대충 직업 군인들한테 어떻게 이모, 누나 이렇게 있는데 돈 안 받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좀 좋은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봉사의 형식으로 군부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군처럼 군인들을 위한 정신재활, 그리고 또 정신만 재활할 것이 아니라 필라테스처럼 어떻게 제대 군인들의 육체적으로 다친 것들을 국가에서 또 케어를 하고 보조를 하고 완치는 못 시키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좀 다친 몸을 좀 국가에서 좀 잘 추스려내 도움이 될 것인지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 월급도 제대로 안 준다 해서 이런 것도 사치들은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군부대로 상담하시러 가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병들 간의 구타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간부들 간의 구타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부들의 정신 상담과 이런 정신적인 재활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간부들에도 구타 좀 심한가요? 장교는 아닌 것 같은데 부사관들은 그럴 수 있죠. 장교들이야 물론 이제 장교도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군인들을 위한 정신 재활, 신체 재활을 위한 더욱더 많은 좀 서비스와 제도와 시스템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리트리버 좀 많이 좀 이뻐해 주시고 리트리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순하고 그래가지고 네. 대부분 리트리버들이 또 암으로 시각장애 안 내게 다 암으로 죽는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시각장애 저장 할 수 없는 몸이 되면 또 다른 집안으로 입양이 돼서 간다고 하는데 이런다고 하지요. 또 시각장애 하다가 다른 집으로 입양돼서 노년의 삶을 살고 하는데 걔한테 그런 말 쓰면 좀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전주인 시각장애인한테 연락을 취해서 같이 또 죽어가는 순간을 또 같이 또 한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동네에 살던 시각장애 매일같이 산책 때 보던 시각장애 리트리버 아가 있었는데 걔가 삼성화재에 갔어요. 근데
얼마 못 견디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훈련이 고돼가지고 개 10마리 중에 한 80%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시각장애 안내견들 보면 참,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못지않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리트리버 참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상황 이야기를 마칠 것인데, 국가주의자 상황, 국가 건설이란 무엇이냐, 예, 근대 국가 만들기 그 과정, 그 생생함, 라이브함, 제가 이강 삼강을 통해 더욱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